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한국 증시가 어제 상승한 것보다도 어제 상승한 폭보다도 오늘 더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이런 한국 증시의 모습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제 제가 장마감에 올려드렸던 그 장마감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어제 시장에 대해서 어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상승 자체에 대해서 지속성에 대해서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어제 장마감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은 어느 정도 오늘 한국 증시가 하락장이 나온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이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그 요즘에 오픈 뱅킹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 금융사들마다 통합해가지고 계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오픈 뱅킹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픈 뱅킹 저도 이제 오픈 뱅킹 앱 중에 하나에서 우연하게 접속을 해봤더니 거기서 모두의 가위바위보라고 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오픈 뱅킹 앱에 자주 접속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금융기관들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 펀이라고 하잖아요. 재미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객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모두의 가위바위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뭐 AI하고 하는 거겠죠. 앱상에서 AI하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처음에 가위바위보 한 번 해서 이기면은 100원을 주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기면은 200원을 주고 그리고 세 번째 이기면은 그게 뭐 또 400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수로 해서 증가가 되는 그런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세 번 연승을 했다가 네 번째 또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지게 되면은 세 번 동안 가위바위보를 이김으로 인해서 획득한 상금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하고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 건데, 저도 그냥 이게 뭐, 어차피 무슨, 내가 돈을 베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위바위보만 잘하면 되는 것이니까, 저도 이제 가위바위보에 조금 소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더니, 제가 이제 다섯 번 연속으로 해서, AI하고 가위바위보를 다섯 번 연속으로 해서 이기니까 획득한 현금 머니가 1600원이 되더라고요. 1600만 원이면 좋을 텐데 1600원이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를 하겠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섯 번째를 하겠냐라고 물어보는데 뭐 어차피 내 돈 들어간 거 아니니까 여섯 번째 또 하면 3,200원 될 테고, 그걸 계속 하게 되면은 뭐, 계속해서 불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도전을 할까 말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섯 번을 연속으로 가위바위보를 이긴 상태에서, 여섯 번째도 또 이기게 되는, 물론 여섯 번째도 50%의 승률이 되겠지만 이렇게 다섯 번을 이긴 상태에서 또 여섯 번을 이기게 되는 그 확률은 굉장히 작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확률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게 작은 돈이지만 여기에서 그냥 드랍을 하고 1,600원을 그냥 챙겼습니다. 어차피 이건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한번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니까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이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식을 하시다가 보면 익절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서 익절을 뭐 한 번에 하기가 좀 그러면 반절이라도 익절을 하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주식이 주변 사람들이 뭐 2만 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16,000원에서는 익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주변의 풍문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이 얘기한 부분들이 그 목표가를 만약에 제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목표가는 그 정말로 그 가격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그, 그 경우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 목표가를 설정을 한 누군가는 아마 그 가격대에서 누군가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물량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살짝 흘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익절에 대해서 손절에 대한 원칙도 중요하겠지만 익절에 대한 원칙도 꼭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50살 중반 이상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욕심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욕심, 누구는 제일 고가에 팔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제일 고가에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기회가 좀처럼 많이 오진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그 욕심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덜어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보면 저는 이제 뭐 그 신앙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이 100만 원까지 오르면은 나 이거 100만 원까지 올랐을 때 팔고 나서 그걸로 불우이웃 돕기 할 거야. 이런 거 정말 취지가 좋은 것 같지만 그런 말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신이 계시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이거 100만 원까지 만들어 줄 테니까 너 그걸 가지고 선행을 해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치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선행을 하라라는 게 그 신의 그 방법인 것 같다라는 저런 그런 인생의 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그 혹시 저보다 후배분들이라면은 제가 그 선배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심정이 정말 혹시라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까 봐서 지금 저도 좀 오늘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HLB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한 5회에 걸쳐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주식 공포극장에서 이 HLB에 흘러가는 모습이 좀 위태로워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경각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저 같으면은 11만 원대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에 파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어, 중간에 한 번 또 뭐 8만 원 아래까지 폭락을 했다가 그게 다시 11만 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제가 또 계속해서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업이고 우리 한국의 바이오니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었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저한테 이 종목을
문의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한테 유튜브에서 분석을 좀 부탁한다라고 문의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종목 자체가 좀 대중적인 입소문 같은 게 많이 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저하고 소통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도 가끔 이렇게 전화 통화 이렇게 문의하는 거 보면 HLB 가지고 계시다라는 분도 계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위태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그 경고음 삐삐 하는 경고음들을 여러분들에게 날려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뭐냐면 다시 한번 폭락을 했다가 11만 원까지 11만 원대까지 반등했을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전고점이 12만 원대. 반등해도 못 가는 건 못 간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을 그게 사실은 경고음이었고,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게 10만 원대의 시총 12조라면 10%가 올라가려면 1조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1조 원을 이라는 자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상장 기업들 중에 그 시가총액이 뭐 300억, 400억밖에 안 되는 종목들도 수두룩한데 단지 이 10%를 올리기 위해서 1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누가 올릴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미들이 못 팔게 하려고, 개미들의 물량이 못 나오게 하려고 자꾸 좋은 소문들을 내놓고 있었다라는 그런 그 의심이 자꾸 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도 드리면서 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던 제 기억도 있고 여러분들도 들으신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 미국 FDA 식약청이라고 할게요. 미국 FDA는 중국보다 10배는 까다롭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과정주의라는 말을 쓰면서 파이널 인터뷰에서 노 이슈가 없었다는 것이, 파이널 인터뷰에서 이슈가 없었다라는 것이 그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이 과정 중에서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통과가 다가온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걸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냥 객관적인 그 데이터만 가지고, 그 임상 데이터만 가지고 결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저쪽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러시아 쪽에서 임상한 거에 대해서는 실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까다로운 미국 FDA에서 이거를 바로 통과시킬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겠죠. 자,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그 표면적인 부분이고, 그럼 혹시라도 저는 이거는 그렇다고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안타깝게 통과가 안 된 걸로 나온 건데, 그러면 정말로 저는 여기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 제기는 그 회사의 진양곤 대표인지 회장인지 뭐 대주주인지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거의 0% 확률이 없는 것처럼 너무 막 낙관적인 분위기를 흘렸다. 대표이사가 이렇게 앞장서서 흘리는 경우가 정말 순수한 생각이었을까? 순수한 의도였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정말 순수한 의도였다라면, 만약에 정말 순수한 의도였다라면은 이분은 정말 무능한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통과가 못 될 거를 통과가 될 것처럼 낙관적으로 몰아갔으니까 무능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오늘처럼 이렇게 하한가 반토막이 나버리게 됐는데 11만 원 시대에 있던 주가가 오늘 6만 7천 원까지 빠졌잖아요. 6만 7천 원 하한가 직행. 문제는 이 하한가가 다음 주 월요일 날 풀릴 수가 있을지도 지금 그것도 지금 불확실하죠. 2천만 주 이상이 쌓여 있으니까 2천만 주 이상 쌓여 있으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쉽게 발생하기 전에 왜 이렇게 낙관적인 분위기로 몰고 갔을까? 뭐 공시 담당자가 몰고 간 것도 아니고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정말 낙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봅시다. 차분하게 지켜봅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마치 시장에서 이 낙관에 베팅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낙관적인 그런 멘트들을, 언론 플레이라고 했죠. 제가 언론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과연 흑막은 없었을까?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 흑막이 있다라면은요, 이건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흑막이 있다라면 범위는 12만 원대에서 팔고 나간 사람들 중에 있겠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아주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간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도 아마 이 범인하고 결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HLB를 추천한 적도 없고, 제가 한 역할이라는 것은 고점,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 대량 거래 터졌을 때 팔아야 된다, 수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대량 거래가 11만 원대에서 터졌으니까. 그리고 그 매도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이런 바이오 종목이 뭐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니까 향후에도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제가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귀에 들어온 좋은 얘기들이 사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척척척척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주식시장의 생리거든요.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HLB 혹시 가지고 계시다가 좀 낭패를 보신 분이 계신다라면은 이번에 이 상황을 정말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여기에서 몇십 퍼센트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다시 100% 수익을 내면 복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방법을 잘 바꿔봐야 되겠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종목에 베팅을 하지 말고 정말 안전하면서도 구조적으로 그래도 제법 단기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종목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그 종목을 통해서 재기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번 HLB 이 상황에 대해서 어차피 지나간 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정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이렇게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충분히 주식시장에서는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좀 다시 찾아보시기를 제가 그렇게 권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스탁 119에 지금 그 종목들 그 구독자를 하시다가 지금 회원으로 전환하신 분들은 이번 주에 매매하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확실히 추천한 종목들이 지수 흐름하고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진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을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서 하다 보면은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저희 그 이제 구독자에서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직 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독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한 번씩 던져주는 종목들 며칠 있으면은 급등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정말 급등이 나온다. 물론 이제 제가 던져드리고 매도를 저한테 연락을 주시지 않으면 매도까지 잡아드리진 않지만 급등이 며칠 있으면 급등이라는 거는 뭐 10%뭐 이렇게 올라가는 하루에 그런 급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BHI 이번 주 또 나왔잖아요. 어젠가 그저께 어제죠. 어제 급등 나왔잖아요. 제가 그거 BHI 말씀드릴 때 며칠 사이에 급등이 나올 거다. 물론 그때 매수하자마자 또 바로 수익 날 만큼 오르기도 했지만 그 흐름을 보시면은 급등이라는 것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의 흐름을 잘 짚어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튜브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시고 계시니까 저는 저하고 좀 소통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이 LHLB 같은 경우에 오늘 하한가가 2천만 주가 쌓여서 팔고 싶어도 못 파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사실 이게 한 60만 주는 거래가 됐거든요. 장중에 한 60만 주는 거래가 됐는데, 만약에 정말 오늘 HLB에 대해서 하한가에라도 팔 수 있으면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던 분이 혹시 있으시다라면은 그분 중에 저하고 소통을 하셔서 저에게 전화번호를 주셨다면은 제가 저는 이렇게 하한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하한가에서 거래량이 뭐 몇천 주 이렇게 되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초가에서 좀 거래가 많이 터져서 50만 주 이상 이렇게 시초가권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이니까 뭐 3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천 주밖에 안 되잖아요. 3천 주니까 제가 이렇게 활용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렸으면은 하한가에는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여러분들께 전화번호 자꾸 알려드리면서 저하고 소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전화번호라도 소통을 이렇게 해놓으셨고 제가 HLB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오늘 개장 전에라도 하한가에라도 파시려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아마 좀 팁을 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좀 오늘 저도 굉장히 좀 아쉽고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기분이 좀 있었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지금 이렇게 매일같이 올려드리는 방송들, 아까 시황도 오늘 시장 안 좋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 지어서 보면은 왜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는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매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요. 이 섹터별로 해서 꼼꼼하게 유튜브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회원제 사이트 이것도 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그 외에 저는 주식 연구하는 그 모임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HLB 이런 사태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저도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은 미국 증시가 더 올라가고 한국 증시는 3천까지 갈 거다라고 지금 기본적인 그런 뷰를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오히려 금리 인하 했는데 주가가
하락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저도 그런 생각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금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2024년도는 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더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100%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아닌 상황으로 바뀌진 않았을까? 혹시 오히려 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장으로 대세 하락장으로 변질되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시로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같이 해나가고 또 그런 장세가 온다고 하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ETF, 주식뿐만 아니라 ETF까지도 같이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한번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저하고 소통하시는 분들 중에 함께 하실 의향이 있다라고 이미 함께 하실 의향이 있다라고 저에게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소수 계십니다. 그래서 몇 분 아직은 소수지만 그런 분들하고 그래도 1차적으로 빨리 시작을 해서 그런 모임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저하고 소통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제 전화번호, 저희 이제 전화번호 두 개를 쓰고 있긴 한데, 제가 직통으로 보는 거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010-6656-9502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도 좋고, 저희 회원 포트폴리오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주식 연구 모임 같은 거에 하실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의사를 표시를 해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어, 그 HLB처럼 이런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언이 필요하면 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 증시 유튜브 주말이 아니고 장마감 유튜브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제가 스페셜 방송으로 더 보완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